다음은 이제 인도의 나란드라 간디 총리 네, 모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디 아니고 모디 총리요. 예. 갑자기 여기에서 허황옥 공주 그러니까 김혜원 씨 얘기가 나왔어요. 요건 조금 의외였는데. 네. 모디 총리가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 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의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시인 김혜허 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우리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문재인 얘기죠. 대통령이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디 총리 입장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나 이거 기억하고 있어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더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디 총리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몰랐는데 인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발리우드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훈훈한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사실 인도에도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시장이 인도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인도 현대 공장이 있는 그 인도 남부 지역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어머, 잘했네. 예, 그리고 그 공장을 직접 견학을 했거든요. 예, 되게 엄청 커요, 공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인도는 한국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으면 첫 번째 방산이죠. 특히나 K9 자주포, 바지라라고 자체 생산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영국도 우리나라 그 라이센스 생산 요구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화형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K9 자주포의, 차세대 버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형 기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눠줘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 혁신적으로 다른 2세대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1세대 기술 우리가 사장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세계 최고의 가성비, 성능 최고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나 인도는 현재 중국하고의 국경 분쟁도 있지만 현재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하고도 언제 지금 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재래식 무기들,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걸 화력으로만 현재 의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도의 화력 발전이 전부 다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석탄을 다 중국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갖고 약간 꿀리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개발 참여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될 거고요. 한국의 풍력 기술 또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들이 언젠가 세계의 현재 에너지 안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아까 영화 얘기하신 거는 인도하고 한국하고 영화, 뭐 한류 확대 협력 요거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4월에 전 세계의 나라가 언제 가냐 이거 수백 개인데 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나라 언제 가냐. 네. 하여튼 뭐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를 가지고 싸웠고요. 인도는 프랑스 전투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거기서 프랑스 전투기가 대패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인도가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군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프랑스 무기 많이 도입을 했는데 싹 갈아 엎는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한국 측에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 날 잡아서 한번 하겠습니다만 현재 한국 무기들에 대한 주문 내지는 기대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천궁이라고 우리나라의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천궁2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의 명중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전쟁하면 미사일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는 이 천궁2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이게 실전에서 사우디나 이런 데서 많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천궁2에 대한 주문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이죠. 자,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FTA 개정, 즉 영국하고 FTA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는 거기다가 34조 원인가요? 그쪽에 폭력 지원한다고 폭력 예산을 그렇지. 던져주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 건져왔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34조만 던져주고 왔어요. 그냥 장례식 참석해갖고 패싱하는 걸로 욕 처먹으면서 그래. 돈만 아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아닌가 싶은데 돈만 30조 원 던져주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거든요. 34조. 아무것도 안 주고 맞아요. 우리는 FTA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FTA를 현재화하는 문제, 그리고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사실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거 사실 할 말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타머 총리도 좋다.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직들이 싫어하는 사진. 겁나 영국 싫어하죠. 총리하고도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도 못 만나야 되고 영국도 못 만나야 되고 다 못 만나야 되는데 이런 사진이 나오면 안 되지 이 찍들은. 그리고 왠지 모르게 사진이 윤석열이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일단 상대국 정상들이 왜 저렇게 웃는 거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아요. 뭘 해준다고 해서 저렇게 웃은 거냐. 라고 또 시비를 걸어요. 표정이 좋다고 시비야. 네. 아무튼 영국은 EU에서 탈퇴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EU랑 돼 있는 FTA 협정은 상관이 없고 영국이랑 따로 이런 협정들을 맺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동안 전혀 진전이 없다가 34조를 퍼주고도 진전이 없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미소 한 방에 본격적인 문제 개진과 함께 추진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N 의장도 여기 있었었나 보네요. EU 의장도 위원장이 있었나 봅니다. 관련해서 EU하고도 교류를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에서 그 3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루즈라 폼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흰머리 그분이시죠? 하얀 옷 입은. 이분입니다. 이분. 예. 네. 이분은 독일 국방장관 출신이시고요. 애가 제가 알기로 5명인가 6명인가 그래요. 예. 그런 것까지. 예. 왜냐면 워킹맘이시네. 네, 그게 굉장히 좀 부각됐던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재선이 되신 분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분이 집행위원장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속적으로 할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 EU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가까워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와 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한국과 유럽이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요거 윤석열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강력 대러 제재 함께 지지 이런 거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런 거 꼭 했어야 되나? 뭐 하긴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되긴 한데. 사실은 이제 디지털 통상협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 통신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으로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분돼 있는 시장 가운데에서 한때 그 디지털 강국이었고 뭐 노키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소유했던 그 EU의 영향력들이 디지털 관련한 영향력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AI라든지 시대적 교리에 맞춰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전을 한국을 파트너로 도모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제대로 된 조건만 제시한다고 치면, 우리 쪽 기업들이 당연히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뭐였냐면, 폴란드에서의 군사훈련 영상 공개였습니다. 폴란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전차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우크라이나 줘버리고 한국의 K2 전차로 바꿨거든. 그래서 이걸로 갖고 기동훈련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유럽의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 이쪽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땅이 뻘이져가지고 탱크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기갑부대가 못 오면서 겨울에밖에 못 와. 땅이 얼어야 넘어오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절기 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못하는 쓰레기인 거야. 그냥 땅이 무르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에서 한국 K2 전차를 갖고 가가지고 그 뻘밭에서 평상시 같으면 러시아 전차도 빠지고 미국 전차도 빠지고 독일 전차도 빠지던 그 뻘밭에서 기동훈련 한 거를 찍어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유럽에다가.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야. 아니 무슨 자기 부상 전차도 아니고 어떻게 탱크가 이 뻘밭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한 대도 낙오 없이 전체적으로 기동훈련이 되느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유럽의 기갑부대에 관련된 전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향들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차를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탱크를 해달라는 거야, 탱크를. 그만큼 지금 러시아하고의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추가 무력 충돌에 대비해갖고 아까 얘기한 천궁, K9 자주포, 포탄, 그리고 탱크까지 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왜? 독일에서는 원래는 독일이 기술은 있지만 생산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탱크 15대를 주문을 했는데 8년을 기다리고 있어도 출고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얼마 만에 출고했어? 3개월 만에 출고했어요. 1년 안에 준다고 해놓고 6개월에 다 줬어, 24대를. 물론 돈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이 납품을 끝낸 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EU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과 코스타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윤석열한테 깡패짓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축하한다고? 이것들이. 근데 지금 저 줄을 다시 서는 거죠. 그때 강자의 아력을 보여야지. 니들 우리 대통령 모질이라고 너 빨대 꽂은 거 있지. 영국 34조? 너 그거에 상응하는 거 뭐 안 갖고 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니들 우리 그 자주포 공장 라이센스 계약하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 나 이거 들고 독일 간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뭐 유럽이 재무장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달 초에 갑자기 그 국무부 장성을 벌여갖고 포탄은 입도 선면 미리 좀 예약하고 갔다니까. 아무래도 뭔가 벌어질 조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라고 해서 평화의 시대가 아닌 겁니다.